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듯합니다. 사람이요,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걱정되는 이번 바비는 이 밤에 제주부터 몰아쳐서 27일 오전 이 서울에 가장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진로가 변해도 전국이 영향권 안에 들 거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상청은 이미 서울 전역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바비와 유사한 과거 태풍이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지난해 기억하세요. 제13호 태풍 링링이었습니다.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 이걸 또 넘어설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당시 매미 태풍 피해로 135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시장에서는 폐기물 관련주가 뛰고 있습니다. 예보가 있었어서 시장에서 반영은 이미 되고 있었고 오늘도 그 흐름이 유난히 또 뜨겁습니다. 오늘 1년 중 주가가 제일 비싸진 51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 얘기인데요. 제넨 바이오가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폐기물계의 모범생으로 불리는 종목이 있는데 이 코엔텍이에요. 이 코엔텍.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점유율 1위인 KG그룹의 이 KG ETS 비롯해서 인선 ENT, 한소홀딩스 이 종목들이 3거래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인선 ENT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요. 2분기 성적표가 꽤 좋았는데 창사 이래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또 건설 폐기물 사업이 원가율이 개선됐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보유한 골든 에코 지분을 55% 취득을 해서 장기 성장 동력도 챙기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8월 10일이 52주 신고가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폭우 피해가 있을 때 전국이 암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폭우 관련주인 폐기 처리물 이런 부분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해지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각종 폐기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를 처리해야 되는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폭우 수혜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관련주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나 좀 보세요 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에서 의료 폐기물이 늘었는데 중국도 그러했죠. 처리량이 급증을 하면서 기대감을 줬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각국의 의료기관과 정부의 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 이들에게는 아마도 고마운 호재입니다. 최근 이 이슈도 있었습니다. SK건설이 EMC 홀딩스를 인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규모가 1조 원입니다. EMC 홀딩스는요. 국내 최대 종합 환경 플랫폼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에 이름 난 거죠. 그러니까 이 폐기물 업체를 인수해서 수년째 이어진 건설 업황의 부진을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건데 돌파구로 마련을 한 거거든요. 이 전략에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셔야겠죠. 아무쪼록 이번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발 이 말썽 덜 피우고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시설물을 점검하고요.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요.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방송인데 우선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이고요. 방송 보신 분들 느낀 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중계되고 있고요.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24시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도 드리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조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긴장이 됩니다. 태풍 바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목요일 출근 어떻게 할까 걱정하셨잖아요. 예. 비도 많이 오고 네.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예. 서 있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 이거 굉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 개인적인 바람은 아까 그 링링인가? 링링. 예.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번에 바비처럼 초대형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막 네. 위기감이 고조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대륙에 들어오면서 소멸돼 버렸잖아요. 바로. 맞아요. 그래서 그죠? 그걸 좀 바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태풍이 예전 같으면은 일본 쪽으로 빠지는데 네. 그 자꾸 해수면이 온도 올라가다 보니까 고기압이 일본 쪽에 형성이 되게 되면서 그 고기압이 방어막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선이 이렇게 나이크형으로 꺾어야 되는데 안 꺾고 우리나라 오는 이유가 그거라 그러거든요. 관통하는 이유가. 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온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네. 그 피해는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요. 예, 문제네요. 걱정이 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 이런 네. 거를 잘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유, 우리가 또 네. 더럽힐수록 우리가 또 그걸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아무쪼록 올 게 온다면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피해 사항을 제한하는 게 가장 또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근데 예. 규모가 너무 세면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조금 뭐 네. 뉴딜 정책이나 이런 부분 좀 편입이 아. 돼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네. 개인적인 바람은. 네, 이 방송을 정부 정책자분들이 듣는다면 예, 꼭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고이니까요. 그쵸. 예, 그런 쪽으로 또 두뇌가 또 발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연구개발도 좀 되고.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모아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데일리 TV가요, 다수의 특징주를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만도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사와 코로나용 호흡기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현대차 오늘 강하잖아요. 지금도 현대차는 4%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있었고, 진원생명과 코로나19 백신의 정부 지원 모멘텀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는 LNG 본행제 수수직이 있었고요. 웹제는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첫날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다 같이 분석했는데 대부분 다른 경제 채널에서도 고루 포진됐었고요. 또 시즌을 한국경제TV와 MTN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SK 하이닉스, KH바테, SO일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삼성중공업, 맥ICS, 대한항공을, 매일경제TV가 뉴지랩, 종근당,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MTN이 한라홀딩스, CU메디칼, SM을 선정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그 특징주 보면서 개별 네. 이슈별로 참 많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팀장님은 오늘의 특징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예,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딱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천차만별. 그렇죠. 종목마다, 이슈마다. 네. 예. 지난주 같은 경우 이 시간에 네. 코로나 테마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시젠이라든지 진원생명과학 이런 바이오 제약 업종을 제외를 하고는 전반적으로 겹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두에 조금 우스갯소리를 듣지만은 천차만별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종목들 보니까. 네. 네. 천차만별, 개별 이슈, 그래서 개별 종목들 특히 더 잘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올해 시장은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볼 텐데 팀장님, 네.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봐야지 우리가 또 스타트를 잘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오늘 좀 특이해서 저는 꼽았는데 특이? 만도요. 만도. 네. 야, 만도가 나사랑 손을 잡는데 네네. 아시아 기업에서 유일하게. 아니 근데 인공호흡기를 한다는 건데 네. 저는 딱 보고 만도 맞는지 오버 아닌지 이게 자동차 부품 업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건가요? 예. 글쎄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오늘 꼽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개발인지 우주에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주복에 산소호흡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기술을 좀 가져와서
아무래도 앞으로 뭐 우리가 보면은 제세동기 같은 것도 있고 가정용 소화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과 봤을 때 어떤 휴대용 인공호흡기라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발을 같이 진행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음압병실 수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음압병실 수도 부족한데 더욱 중요한 건 뭐 코로나 걸린 환자분들이 대부분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해갖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혈액 내 산소 공급이 불안해지게 되면서 네. 장기가 괴사하면서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음압병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계를 통해 가지고 산소호흡을 계속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집에서 자가격리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산소호흡기의 어떤 중요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호흡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가정용 인공호흡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휴대용 인공호흡기의 어떤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신종플루에서 사스에서 메르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네. 변화가 되고 전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지금 메르스라든지 그리고 코로나처럼 몸에서 어떤 염증 현상 발생되게 되면서 산소호흡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병원에만 지금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조금 개발이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호흡기, 그러니까 폐질환, 특히나 호흡기와 연관된 이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폐에 있던 염증 현상이 거의 100%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환자분들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대한과학이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제가 이거를 코로나 테마라 해야 될지 나사 테마라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요즘에는 어떤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돼도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한성기업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 대표가 어묵 유명한데 네. 그렇죠? 조 바이든이랑 같은 대학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4월 달부터 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지금 테마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도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사 테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사 테마. 네, 나사 테마요. 근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왜 만도가 그 수많은 아시아 기업 중에 유일하게 됐을까? 오작동 정상화 기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차량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은 네네. 스스로 이 자동으로 자가 이게 진단. 작동하는 비상 기능인데 이게 중요한 게 자율주행차의 굉장히 네네. 핵심 또 기술이라고 해서 네. 네. 그러면 가치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 산소호흡기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이상 네. 없이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진단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작동을 해주면서 이게 이제는 나중에 자체적으로 수리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건지 지금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그 말씀인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 의료기기 사업이 만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이게 매출까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매출, 어떤 실적의 어떤 성장세에도 도움이 되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LG화학이 순수화학에서 2차 전지를 잡았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기존의 가전 사업에서 또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도 같은 경우도 이게 신성장 동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물론 이 사업은 적자 분명히 날 겁니다. 그런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매출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에서 진짜로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는 제2의 LG화학, 제2의 LG전자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가지고 단기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산소호흡기에 대한 의료기기 어떤 테마 쪽으로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 만도보다는 오늘 똑같이 강세를 보고 있는 대한과학 쪽으로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 뭐야? 대한과학. 대한과학. 네네. 아,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네, 상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종목을 훨씬 보는 게 낫다. 네, 그 오늘 상한가 진입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어쨌든 만도는 지금 주가상으로 봤을 때 뭐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긴 하지만 네네. 4.7% 강세인데 기관이
더 많이 파는 상황이에요. 네네. 예, 그런 부분 좀 반영했나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어쨌든 만도에는 호재가 있고 대표적인 그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오늘 네네. 자동차 부품주도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이것과 또 면밀한 또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에 또 한정돼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을 제가 볼 때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미국과 결국- 중국이 좀 살아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 했거든요. 네. 예. 일단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출 기여도란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료기기 사업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 부분을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누가 보더라도 자동차 부품 쪽이 매출 기여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와서는 현대모비스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부분에 어떤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차인지 이런 부분은 만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묶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 현대차보다는 현재 같은 수소잖아요. 수소 쪽으로 좀 더 특화가 수소 쪽으로 좀 더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 전기차 쪽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테슬라 쪽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센트럴 모터이라든지 모비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는 어차피 현대차 지금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상황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쪽에도 완전하게 어떤 테마가 형성된다라든지 테슬라 쪽에도 완전히 테마가 형성된다라든지 어떤 기댈 만한 언덕이 없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제가 소외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의료기기 쪽보다는 어쨌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지 개발이 완료가 돼서 상품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한 건 매출 기여도, 그러니까 매출 발생 여부 이 부분을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나사도 인정해준 그 기술이 자율주행차의 제작에 필수적인 그런 기능을 인정해서 같이 좀 인공호흡기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니까 네네. 결국 이쪽의 모멘텀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볼 때 네네. 좋지 않겠느냐. 이게 예. 만약에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사업까지만 이제 연결이 되게 된다면 네네네. 정말 대박이라고 봐야 되지 그때 이제 않을까요? 매출이 이제 줄줄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네, 그래 의미가 있네요. 근데 네. 만도는 꼭 장 초반부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네. 종목이었습니다. 개별 단위로 봤을 때 가장 튀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이것도 말씀드리고 뭐, 싶은데요. 예, 뭐가 빵 터졌군요. 예. 그렇죠. 예. 오늘 수주 한국카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수주 소식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삼성중공업과 1945억 규모의 화물 착용 보냉제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한국카본 2019년 매출이 2,730억인데 1,900억. 그러니까 작년 매출의 60에서 한 70% 정도?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카타르발 수주는 일단 확보가 된 상황이고 앞으로 엑스모빌이 하고 있는 모잠비크 프로젝트라든지 러시아 북극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보냉제에 대한 수요는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로 인한 한국하면은 LNG 보냉제 하잖아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 LNG 보냉제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조선주와 동반해서 아마 조선주가 탄력적인 상승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한국화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어떤 그 수주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유사성을 좀 가져가 보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상반기에 대규모 수주를 받게 되면서 그 수주로 인한 어떤 매출 기여도 그 모멘텀 때문에 주가 상당히 많이 갔잖아요. CMO 왕자죠. 그렇죠. CMO 왕자가 아니고 왕이죠, 완전히. 왕. 황제죠. 예. 황제. 네, 황제. 네네. 그래서 그쪽에 네. CMO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또 작은 업체는 바이렉스 이 세 개 업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대규모 CMO 수주를 받게 되면서 그 모멘텀에서 주가 상승이 나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일단 먼저 조선주가 좀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주가 움직여주고 그 조선주가 움직이는 탄력에 따라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주가 상승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를 좀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주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2018년도에 수주가 4천억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 차트를 좀 주봉 차트로 좀 같이 볼게요. 네. 주봉 차트로 같이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주가가 2013년부터 수주가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보면은 이 주봉 차트로 봐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제가 조금 전에 이 한국 그 카본의
본행제 수주가 4천억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수주가 좀 정체를 보이게 되면서 주봉상 9,000원 저항대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이미 70%를 60%, 70% 수주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18년 수주인 4천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앞으로 1,300분만 더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받았던 수주를 상회를 하게 된다라면은 2019년 초반에 주가의 고점이었던 이 9,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 9,000원대 돌파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두게 되면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혹시 않을까 만 생각되거든요. 원대요? 만 원대? 이 지금이 9,000원인데요. 네, 일단은 네 맞습니다. 네, 네. 9,000원 말씀드린 것 같고 만 원 네.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예. 순수하게 어떤 캔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항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 2019년 5월 달부터 보게 되면 9,000원대가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9,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의미 있는 선이 네, 예. 의미 있는 가격대가 9,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9,000원을 돌파해주게 되면서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때부터는 추경 매수가 아니라 추적 매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주가 향방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기업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년까지 LNG 본행제 그러니까요. 일감을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고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한국화본을 아시나 봐요. 창녕에 공장이 있다고. 예,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는데 맞네요. 창녕이. 아무래도 예. 거제도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있다 보니까 근데 네. 있다 보니까 창에 있는 것 같아요. 본래 그 원수사하고 원수사가 맞나요? 하여튼 그 전방업체들 근처에 1차 밴드, 2차 밴드 다 가까이 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그것도 이렇게 먹는 게 네, 있으니까 맞아요. 납수 그리고 효과. 예를 예. 들면 현대차 같은 게 현대차가 울산에 있는데 성호하이텍이 그에 가까운 양산에 있는 것처럼 벤더들이 이 보면은 원성업체들과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착륙 맞을 거예요. 오, 이런 얘기는 재밌어요, 정말. 네. 자, 외국인이 5거래 연속 매수의 힘을 가담해주고 있고 오늘 기관 쪽에서 6거래 만에 매수로 전환됐어요. 네네. 수주의 힘을 확실히 확인할 수 그렇죠. 있는 수급의 힘까지 예, 좀 라임이 되네요. 예, 이거 부분 좀 만나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특징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 조금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네.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예, 왜 주관적이래요? 요즘에 되게 잘 가잖아요. 예. 이게 솔직히 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동안 네. 6개 분기 연속 적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예. 2019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LG그룹자가 네. 소외가 돼 있었어요. 물론 네. LG노텍이 잘 가긴 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지주사, L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부각이 되는 거 보니까 조금 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힘을 내주니까 좀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일단은 DB금융투자에서 아직까지는 DB금융투자에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3분기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3분까지는 적자 우위를 점친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는 증권사가 나왔다라는 것들이 좀 희망적이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이 광저우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8월 달 들어와서 이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유사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을 보냐면 그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위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OLED 공장, 그 광주에 있는 OLED 공장을 가동을 하겠다 네. 했는데 지금 7월부터 가동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중소형 플라스틱 OLED의 어떤 출하량이 증가를 할 것이다. 네. 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중소형 OLED 패널이 어디에 탑재가 되냐면은 아이폰 12에 탑재가 됩니다. 네. 예전에 애플이 그 모바일 그러니까 컴퓨터 CPU 역할을 하는 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애플에서 A14 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네. 이게 8천만 개 정도 발주를 했어요. 8천만 개요? 네, 8천만 개요. 어. 대단히 많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예. 그 하이엔드 시장에서 중저가 시장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어쨌든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L14 칩을 8천만 개 정도 발주를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아이폰이 8천만 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중소형 플라스틱 패널 POLED가 거기에 다 장착이 된다라면은 여기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OLED 강자 맞긴 맞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원래 대형 OLED 패널에서는 LG 디스플레이 1대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중소형까지 확대를 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 정말 OLED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LG 디스플레이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OLED 사업 진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빛을 좀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던 이 두 가지가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 IT 기기, 뭐 태블릿 PC라든지 노트북 쪽으로도 확대를 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은 LG 디스플레이에서 전망을 한 것처럼 흑자 전환도 머지 않았다. 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LCD도 잘하고 있다. 네.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거기까지 잘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는 LG 디스플레이 계속 잘 가고 있어요. 네네. 4% 상승세 보이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도 2거래 연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 저도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네. 요거 2만 원 돌파 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4,900원 정도거든요. 아, 정고점이 아니 지금 현재 가격이 아, 현재 가격이 지금이? 14,900원 정도인데 제가 어, LG U 플러스로 네. 들었네요. 예. LG 플러스요? 예. LG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인데, 네. 예. 디스플레이가 지금 241선 장기 평선도 돌파가 되고 지금 앞으로 전망도 괜찮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2만 원 돌파도 한번 보시면 2만 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네.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아, 오늘 이슈 특징주 여러분 들으시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6분 더 드렸는데 그럴 아, 만한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PD님이 안 자르셨습니다. 네, 그렇게 예, 정도는 할게요. 자, 오늘 이슈 베이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색다른 시선 만나보시죠.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렸어요. 아, 오늘 3단계 이게 네. 격상이 될까 말까 되게 예. 불안하게 봤는데 어찌됐건 불안은 한데 시장은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떨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은 네. 여러분들의 이제 그 생각과 좀 다르다. 오늘 저도 보면서 느낀 게 네. 우리 지금 현실은 지금 3단계를 가느냐 마느냐. 네. 지금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들리는 소식들이 뭐 여러 군데 그 건물들의 확진자들이 이제 대거 나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네. 좀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소식들을 듣고 저도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이미 코로나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에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지금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 이후를 바라보자. 벌써 축제를 좀 벌리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혈장 치료제라는 게 특이한 치료제가 아니에요. 이미 기존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든 병에서 일단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제 치료가 끝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그 혈장을 추출해서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이미 경험 있는 백혈구를 추출해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치료제가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감소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곽광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비언택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조선주들이 강해요. 조선주. 예, 오래간만에 조선주들이 활짝 웃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LNG 있습니다. 본행제주도 강하고. 예, 본행제도 앞서 요 전 코너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었죠. 따라서 조선주들이 시장에 있어서 오늘은 조금 강하다. 그동안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오늘 강한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선주 특이한 이슈는 지금 없습니다. 물론 그런 뉴스들 몇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하자라면 중국이 LNG 선들을 납기를 못 마치고 있다.
있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주 소식이 좀 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잠재됐던 뉴스 플로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또 두 번째로 강한 게 의료 기기 업체들이 또 강합니다. 기기 업체. 예, 네. 뭐 저희가 삼천당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인데 오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다시 또 강한 흐름들 보이고 여러 가지 의료 기기 업체들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앞서 언급드렸던 언택트인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한미약품이라는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좀 약하지만 네. 오히려 의료 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를 아무래도 좀 멀리 했었죠, 그동안. 네,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게 비언택이 되면 대면이 되면 그동안 미뤄놨었던 치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의료 기기들이 또 소용도 많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료 기기 업체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은 좀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 뭐 네. 이러면서 낙수 효과를 받고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또 힘이 돼서 시장을 또 형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요 특징 섹터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5장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시장은 이미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듯 하다라는 심리를 우리 그렇습니다. 시장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5일선 위로 올라왔고 오늘도 5일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단기 강세장으로 접어들었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왔던 변동성이 일단은 지금은 조금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시장이 연결이 되면서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유효하다라는 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신용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우려스럽다. 네. 따라서 시장에 있어서는 현금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현금 비중은 여전히 한 30% 정도는 유지하십사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 있는 종목은 역시 의료 기기 업체에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세운 메디칼 여러분 저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을 다시 추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료 기기 업체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다양한 의료 소모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운 메디칼도 막대하게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강소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의료 기기에 들어가는 삽입관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고 차트도 지금 현재 조금 양호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승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현재 단가에서 매수는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다소 높은 4,500원, 손절가도 3,500원으로 일단 폭을 좀 넉넉히 잡으면서 그렇네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30% 외에 잘 또 꾸려보셔야 되는데 세운 메디칼 의료기기 관련주에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유념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다른 시장의 느낌 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문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 이후 다시 뵐게요. 잠시만요. 네, 관심주 공장으로 와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도 온다고 하고 뭐 기운도 다운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기분 업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있는지. 네. 예, 뭐 노력은 안 하고요. 네, 그냥 그렇게 사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 있잖아요. 뭐 예, 말해도 뭐 이케아나 막 이렇게 좀 경기도권 가거나 아니면 네. 그 루프탑 있는 카페 찾아가서
안 어울려요? 혼자 루프탑 왜 있는 또 카페. 질문하시고. 네, 루프탑. 네. 루프탑 있는 카페 가서 그냥 예쁜 거 있잖아요. 예쁜 거 시켜가지고 아. 네 마셔요. 네. 그러니까 뭐 기분 이겨내려는 거 아니라 그러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이기려고 하지 네. 말고 그냥 기분 좀 나아지려고 하는 힐링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주식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뭘지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잘 되는 그런 종목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아, 네. 네 그런 부분 좀 도움 주시죠 근데, 오늘도. 네. 지금 그 사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내가 그 어떤 종목을 샀는데 네.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올라서 다른 데로 갔는데 떠난 종목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 지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잘 가는 종목이 막 많은데 막 이것 같다 저것 같다 하니까 옮겨가다가 역방향으로 걸려버리면 네. 그래서 좀 그럴 텐데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약간 좀 재밌게 말해보면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인데 또 괜히 어떤 다른 만남을 가지려고 괜히 떠나서 좀 뻘짓을 하다가 그런 것도 만남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고 제가 조언을 네. 들어보면 헤어진 인연이나 떠나간 종목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그거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이 그리워서 네. 그냥 뭐 어차피 받지도 않을 건데 꽃다발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왜 보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냥 찌질하지 않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떠나 보냈어요. 내가 안 올라갈 때 떠나 보낸 종목이 막 네.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예, 예. 너무 그냥 미련에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넣어버려요. 그게 꽃다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러니까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보내버리면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다음날 또 급락하고 이래버리니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떠나가면 그냥 보내요. 그냥 새로운 사람 찾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찾을게요. 종목을 찾으세요. 예, 새로운 종목도 찾고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분밖에 안 남아서 자 그러면은 오늘 각 경제 채널에서는 관심주 어떻게 골라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 좀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는 키다리 스튜디오, 셀마 테라퓨틱스, 파트론, LG 디스플레이, KMW, 시노펙스를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젠큐릭스, 네오위즈, 실리콘웍스, 하나솔루션, JNK 히터, 에이스테크, 서울바이오시스, 에스폴리텍을 분석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코스맥스, RN2 테크놀로지, 에클론, LG화학, DKND, 캠트로스, KH바텍, 동국 SNC 선정했고요. MTN이 시젠, 세운메디칼, LG전자, 대우조선해양, NC소프트, 금호석유, SK텔레콤, 콜마 B&H를 분석했습니다. 네, 많습니다. 자,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우선 1위 채널부터 골라주시죠. 예, 제가 매일경제를 골랐던 것 같고요. 네. 예, 기억이 맞죠? MTN 8개나 돼요. 8개나. 예. 이게 좀 종목이 코너가 많아졌는지 아니면 그 네. 코너의 종목 추천 개수가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종목이 많아진 것 점점 같더라고요. 많아져요,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뭔가 안에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변화까지 분석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종목 수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잘 가는 거여서 많아지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그런 약간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이 많으니까 그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좀 요즘에 올라가는 게 많잖아요. 이게 많은 게 골라질 확률이 높다. 그걸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하시고 많이 보시고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무조건 많아서 고른 건 아닌데 네. 예, 여기서 골랐어요. 네, 일단. 4위는요? 그리고 MTN을 4위로 골랐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그 MTN의 자꾸 이게 LG전자 대우조선해양 이거 예.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SK텔레콤까지 제가 싫어하는 대형주가 다 껴있어요. 이제 아시죠? 제가 맨날 이 시가총액 상위 중에 싫어하는 게 SK텔레콤, LG전자가 좀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통신주는 싫어요. 저는. 통신은 근데 이미 이거 성숙 통신주 시기에. 엄청 올라갈 거라고 지금 8월을 반드시 잡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도 계시죠. 예. 5G 해가지고. 근데 예. 저는 통신주는 아예 저는 쳐다도 안 보고 SK텔레콤은 그냥 저는 배당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네. 배당 네. 받고 싶으신 분들 하고 올라가긴 하네요. 근데 뭐 이건 저는 하기 싫고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네. LG전자를 저 지금 차트도 몰라요. 솔직히. LG전자 본 지가 오래됐어요. 강하게 아예 이제 쳐보진 표현을 해주셔서 그런데 솔직히 이제 통신주 주주들 분에게는 약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 증권사에서 괜찮다고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 개인적인 의견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이 중에서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저희가 이제 9분밖에 안 네, 남아서 저 캠트로스 했나요? 캠트로스. 지금
대본이 예. 없어. 캠트로스 했는데 이거는 2차 전지랑 지금 엮여 있어요. 네. 캠트로스가 원래 하는 일은 다른 쪽이 더 많은데 캠트로스 많이 올랐네. 캠트로스가 2차 전지 쪽에 엮여가지고 지금 2달 동안 급등을 해서 예. 지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약간 덜 오르고 있나요? 그렇죠? LG화학 쳐볼까? LG화학 1%. 오늘 예, 매물 그리고 나오고는 있네요. 예. 오늘은 그 2차 전지주가 그 제일 선두에 있진 않네요. 삼성 SDI도 좀 쉬고 있고 셀 업체들 쉬고 있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양극재 볼까요? 이 순서대로 한번 쫙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에코프로비엠 조정받고 있고, 그렇죠? 지금 포스코케미칼도 조정이고, 자 오늘 다 조정이에요. 자 이럴 때 2차 전지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2차 전지 아직 끝나지가 않아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예요. LG화학은 배터리 셀 업체, 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그리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랑 음극재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는 물질을 넣는 업체거든요. 전액 예. 첨가제. 그래서 전에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여서 예. 이제 밸류체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캠트로스가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 달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고 다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그래서 이게 조정받을 때 조금 노려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캠트로스 괜찮은 것 같아요. 매일경제에서 추천이 나왔고, 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의 가격 전략을 드려야 되나요? 예, 그렇죠. 이게 좀 예. 사실 힘들거든요. 2차 전지가 너무 급등해서 다들 기술적인 이격에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증권사 보고서는 또 계속 나오고 테슬라는 2,000달러를 갖고 이게 참 포기하기가 그런데 이격에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또. 네. 그래서 큰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기간 조정할 것 같아요. 약간 옆으로 그 막 횡보하는 거 있죠. 횡보하면서 시간 끌면서 밑에 이동평균선들이 따라붙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크게 조정 안 받을 것 같아서 6,000원대면 될 것 같아요. 6,000원대도 뭐 6,000원 초반대로 오면 엄청 좋은 거고 예. 6,500원대 정도만 와도 좀 사서 다시 한번 이거는 한 8,0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캠트로스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정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소프트 했죠, 제가. 네, MTN에서 분석을 예. 한 NC소프트 가볼게요. NC 소프트는 저 좋아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LG전자는 싫어하는데 NC소프트는 좋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NC소프트는 좋아하는데 뭐 이제 엄청 급등했죠. 99만 7천 원 딱 찍고 내려왔는데 요즘에 새로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2개 있더라고요. 네. 그 금융권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AI 인공지능으로 금융상품 추천해주는 서비스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겠다.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뭐 BTS 같은 거를 키울 야심이 있는지 없는지 김택진 대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예. 엔터 사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생뚱맞지 않냐 하는데 전혀 생뚱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게임하고 엔터는 엮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엔터로 만약에 가수를 띄웠다. 그러면 게임의 모델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시너지 BTS도 효과가 약간 그런 있는 거 것 같아요. 있었으니까. 예. 예. 그쵸. 시너지 효과가 있는 예, 것 같고 예, AI도 생뚱맞은 게 아닌 게 게임 개발을 하면서 AI 활용 능력을 많이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 내용을 보면 그 AI 부서 인력만 150명을 지금 가동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뜬금없는 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리니지가 번 돈으로 막 갑자기 NC소프트가 NC바이오를 하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대 가까이 갔다가 80만 원대 조정받은 이 가격대는 좋은 가격이 아닌가. 다시 한번 중장기로 NC소프트 노리시는 분들은 80만 원대에 들어가 보셔야 된다고 해서 생각해서 MTN의 추천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예, 생각났어요. JNK 히터. 역시 사람의 머리는 나쁘진 않군요. 한국경제TV에서 생각이 났어요. 분석을 했어요. 예, JNK 히터. 이거는 수소예요. 수소. 원래 JNK 히터는 이름에도 있잖아요. 히터. 근데 우리가 쓰는 겨울용 히터 그게 아니라 예. 공업용 히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 수소차 충전소로 묶여가지고 수소 관련주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소차 충전소에서 수소 추출기를 제공을 해서 이제 수소차가 다니는데 충전하는 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거기 수소 추출기가 들어가는데 JNK 히터가 이제 들어가고 주로 보니까 경남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JNK 히터도 결국에는 수소차 테마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2,000슬라가 되고 전기차가 엄청 지금 각광받고 있잖아요. 예.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아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뭐 이런 그 밑에 있는 캠트로스 이런 업체들 쫙 있는데 밸류체인이 거기가 강해요. 그런데 이제 수소차도
전기차와 수소차는 저는 양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지구 이기는 VS의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가 한번 테마가 돌면 수소차로 또 이동할 것 같고요. 그래서 JNK터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기차가 너무 뜨겁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소차도 또 봐야 된다. JNK터도 이제 10,000원대 2019년에 이때 그 풍국 주정하고 막 날아갔을 때 네. 10,000원을 찍었어요. 96.15% 찍으면서 15% 찍으면서 1,200원 찍고 내려왔네요. 거기 가격에서 이제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인데 수소차 테마가 다시 분다면 이제 또 얘도 10,000원 이상을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소 충전소 구축 이 관련 이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묶여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수소차 발전하면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멀티플이 또 확장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고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관심주예요. 시간이 뭐 바짝 당겨 보니까 3분이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했네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제가 네. 무슨 종목이죠? 종목이 잘 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은 액트로입니다. 액트로 뭐 하는 기업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게 왜 가져왔냐면 예. 지금 이제 그 뭐가 갔냐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가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사실 안 갔는데 네. 솔직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열불이 나시죠. 솔직히 나스닥에 삼성전자 있었으면 진짜 10만 원 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삼성전자 안 갔지만 삼성전자가 투자로 뿌려서 그 씨앗을 먹는 기업들은 많이 갔어요. 반도체 장비 소재 뭐 소부장 업체들은. 근데 이제 반도체 뭐 가격 떨어지고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은 휴대폰 부품 이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액트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액트로는 이제 카메라에 관련된 부품. 카메라요? 그 중에서도 요즘에 이번에 제일 새로 나온 거 뭐였죠? 갤럭시 S20하고 노트.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출시가 살짝 미뤄졌어요. 언택트 때문에 원래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행사를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컨택트 행사를. 가봤는데 발열 체크랑 마스크 뭐 그거 체크하느라고 앞에서 1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디즘 카메라라고 이제는 멀리 있는 거를 땡겨서 예를 들어 야구장 제일 안 좋은 좌석을 잡아도 야구장 투수의 얼굴하고 야구공 실밥까지 땡겨서 보는데 화면이 안 깨져요. 그게 포디즘 카메라예요. 네. 그래서 그 포디즘 카메라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고 그리고 요즘에 카메라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사람들이 뭐 놀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인덕션이라고. 인덕션. 너네 그 뭐 가스레인지냐 전자레인지냐 뭐 이러는데 카메라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활용 용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디카의 시대가 지고 카메라가 이제 어떤 휴대폰의 가장 핵심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갤럭시 S 시리즈 말고 그 보급형 시리즈들 있잖아요. 예. 거기도 3-4개씩 들어가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제는 카메라 개수까지 보급형까지 다 늘리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카메라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을 늘리는 거예요. 질을. 그렇죠. 포디즘 이게 보급형에도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갤럭시 S20의 액트로의 포디즘 카메라 부품이 이미 다 들어가서 출시가 되었었고 3월 달에 지금 이번에 나온 그 뭐죠? 접는 거? 갤럭시 폴더블? 그쵸. 아니 폴더블 그쵸. 폴더블하고 그다음에 탭. 거기에도 이제 그 카메라에도 전부 다 포디즘이 탑재가 될 거예요. 프리미엄에는. 네. 그래서 그 액트로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한번 지나갔고 반도체 다음은 이제 휴대폰을 봐야죠. 삼성전자의 가장 투톱이 뭐예요? 반도체 쪽. 그다음 휴대폰 쪽. 삼성전자는 안 갔지만 반도체 소부장 다 갔죠.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뭐 시리즈를 싹 다 출시가 됐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마 반도체 다른 것들도 앵커님이 아침에 혹시 KH 바텍 하셨죠? 네, 폴더블. 그렇죠. 이게 바로 휴대폰 부품. 또 시의적절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보고서가 딱 그 나온 타이밍도 그렇고 네. 지금 휴대폰 KH 바텍도 딱 그림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한번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 이쪽을 봐야 되는 KH 바텍은 아마 그 원래 인쇄 회로 기판 PCB 만드는 업체 거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 업체도 봐야 되고 이런 여기 들어가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 와이솔 지금 생각나는 거 막 부르는 건데 네. 와이솔 같은 거 이거 무선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올랐잖아요. 지금 보니까 쫙 보니까 안 올랐죠. 액트로는 3거래 연수 상승하면서 현재 4%인데 매매 전략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아주 좋죠. 왜냐하면 급등도 안 했고 휴대폰 부품 다 급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 액트로는 지난달에 급등을 한 다음에 이번 달에 완전 쉬고 있죠. 액트로가 지난달에 41% 종가 기준으로 상승하고 이번 달에는 딱 붙여서 짧게 상승하고 있어요. 짧게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2,000원을 손절가로 12,000원? 하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목표가를 얼마로 준비했죠? 나와 있죠. 15,000원. 예, 15,000원이 19년도 12월 1일 날 14,800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예. 마디지수대로 해서 1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과 함께 액추로 관심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공장 내일도 유익하고 싶습니다. 저희 12시 50분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